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립토 시장은 주말 내내 24시간 동안 굴러가죠. 이 주말을 잘 대응해 볼 수 있도록 금요일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코인에서 그런 전략들 잘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도 0.3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0.33%,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53% 하락하면서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장에 여전히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번 자동차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회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유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상호관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경계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유의를 하시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이 성장 잠재력이 상위 20개인 암호화폐를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죠. 이 그레이스케일이 암호화폐 시장 관련 최신 분기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위 20개의 암호화폐 리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중에 상위 5개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체인링크, 수이 순이었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성장, 또 주요 이벤트, 토큰의 평가액, 하방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하면서 선정했다라고 밝혔으니까요. 발표된 20개의 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중점적으로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도 만나보시죠.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단기 보유자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높은 가격대에서 구매한 투자자들로 지금 매물대가 많은 형태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손실 상태로 보여주는 단기 보유자의 규모가 2018년 7월 이후로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에는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요인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막고 있다, 이런 분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유동성 축소, 그리고 신규 수요 감소 등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달러를 돌파하는데 저해하는,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CBDC 금지법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일단 미국 연준이 국민에게 특정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BDC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루즈 의원은 CBDC가 정부의 과도한 감시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달러 개발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된 향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여러분이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헤드라인 통해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방향성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거의 보합세 보여주고 있죠. 0.01% 상승하면서 현재는 8만 7천 달러를 소폭 넘기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8만 8천 달러를 뚫고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가능해질지 주말 사이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과 XR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지지선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솔라나와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상위 코인들이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주말 동안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보시고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이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라서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주말 내내 전문가님의 전략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상환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SCNS 대표 전문가 이상환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던데 그렇죠. 의상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화사해졌나요? 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주식시장, 네. 코인 시장에 대한 역사를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앞으로 좀 하락을 많이 할 것이다. 맞아요. 소신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락 쪽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좀 소신 있게 발언 드린다고 시청자분들이 좀 듣고 싶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도 시장이 또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하락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또 세력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하락세로 기울어가고 있다. 나는 소신 있게 얘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로 돌아선다고 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있기 마련이겠죠. 그런 방법들, 전략들 오늘 꼼꼼하게 짚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문가님 통해서 새로운 전략들 한번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세력과 관련돼서 이제 매매 기법을 한번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네. 조금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네, 저번 방송에서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 오늘 방송에서 하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세력에 대한 매매 심리를 이용한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너무 기대하고 왔거든요. 빨리 처음부터 이제 만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약 1,500만 명씩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역사는 한 45년 정도 됐지만 코인 시장은 15, 16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 1980년 1월 4일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로 시작해서 현재 2,600포인트에서 횡보 중에 있죠. 45년의 역사 기간 동안 26배가 올랐는데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나운서님 그 2000년대 초반에 네.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000년대 초반이면은 저도 좀 너무 어렸을 때라 경제에 대해 굉장히 무지할 때인데요. 그때 태어나시지 않았었는가 같기도 하고. 그렇게 또 보셨나요? 이렇게 또 금요일에 기분 좋아지게 하시네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최저 시급이 2,000원대였습니다. 진짜요? 네. 지금으로만 따지면 지금도 10,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1030원이 최저 시급이죠. 거의 5배? 5배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5배가 늘었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입사했던 삼성의 이제 계열사 S1 주가가 10,000원 후반대였습니다. 2만 원이 안 됐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원대입니다. 여기도 또 그 사이에 엄청 상승을 했네요. 가격만 놓고 보면 상승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서두에 이제 최저 시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2,000원이 최저 시급인데 지금 10,000원이면 5배 올랐는데 이렇게 그때 또 주가. 배수로 보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덜 올랐다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한 3배 정도, 2배 좀 넘게 올랐죠. 네. 그러면 이건 수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수익이긴 한데 뭔가 조금 찝찝한 수익일 것 같은데요. 인건비라든지 물가 이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네. 지금 10만 원이 되어야 본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가 상승률, 그렇죠. 최저임금 상승률 대비해서 내 수익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 쪽으로 보는 게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끼리 하는 얘기로 장기 투자하면 장기에 손실을 입는다라는 아이고. 이런 웃긴 얘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저기가 막 아프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꼬이는 거군요. 네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100원도 안 하던 코인이 맞아요. 이제 1억 정말 6천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끌어냈죠. 그렇죠. 1억 6천까지 올랐는데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1억 2천까지 빠졌다가 다시 1억 한 3천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네. 저는 주식 시장은 앞으로 2,000포인트 초반대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건데요. 그렇죠. 이제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1억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어허, 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조금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로 희망 고문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이야기와 또 하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비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쓴 소리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죠. 희망찬 부분만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전략을 세웠다가 반대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 이미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강의 내용에 더더욱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장 안에서 확실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1년 12달 시장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하락장에서는 세력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수익 낼 수 있는 호가창 세력 매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보시면 이런 호가창이 있죠. 뭐 주식 호가창, 코인 호가창. 옆에 보이시는 호가창은 이제 코인, 업비트 기준으로 호가창이 나왔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매도 물량이라고 나와 있죠. 매도 물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팔려고 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의 가격과 수량이 표기가 되는 곳입니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좀 붉은 화면창이 보이시죠? 여기는 매수 호가창, 매도 물량, 매수 물량, 이제 팔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분들의 가격과 수량이 표기가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위치해 있고 높은 가격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체결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결이 될 때 체결되는 강도가 표기가 되는데 저희가 체결 강도를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50% 이하, 50% 이하로 체결 강도가 나올 때는 매우 강한 매도세,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에서 100으로 나올 때는 매도세가 우세,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결 강도가 100%로 나올 때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보합세, 횡보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체결 강도가 100에서 150 정도 나올 때는 매수세가 우세하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 이상 나올 때는 매우 강한 매수세,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결 강도는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의 비율을 나타내서 수치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유심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호가창 안에서 이제 체결 강도를 살펴볼 때는 확실히 100을 조금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100보다 그렇죠.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살펴보고 네. 그 안에서도 수치가 더 많이 내려가 있는지 많이 올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조금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화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거래량이라든지 또 차트라든지 또 뉴스, 기사 이런 지표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량이라든지 차트에는 휩소, 페이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가창에서 나오는 거래되는 물량은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죠. 돈을 주고 사는데 그 거래가 거짓일 일은 거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호가창, 매수 호가창과 매도 호가창을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종목이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위로 1,100원,
1,200원, 밑으로는 900원, 800원. 물론 1,000원대 종목의 호가는 원 단위로 표기되기 때문에 100원 단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전에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저는 세력은 아니고 주변에 이제 자금을 크게 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보통 사무실에 이렇게 모여서 책상을 이렇게 놓고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세력이라고 하면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세력이라고 합니다. 주식에서는 세력, 또 코인에서는 고래라고 하죠. 그러면 세력은 첫 번째 자금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매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땡땡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땡땡조가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 땡땡조로 인해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땡땡조에 대해서는 방송 말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면 작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의 자금을 가지고 주가를 작업하는 걸 세력이라고 말을 하겠죠. 보통 대장이 어떤 종목에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물량을 선취매를 해서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고 나서 1번에게, 자, 1번 1,100원에 물량을 사, 2번 1,200원에 물량을 사 라고 하면서 대장이 1번에게 물량을 사라고 지시하고 1번이 1,100원까지 올리면 2번이 1,200원까지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지그재그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겠죠. 주가를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주가가 보통 50%, 100% 정도 인상이 되면 개미 투자자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근데 개미 투자자들이 붙기 전에 세력이 먼저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네.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땡땡조의 지금 물음표가 무엇일까를 물어보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글쎄요, 뭘까요? 이제는 팔아버리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걸까요? 방송에서 소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소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언론조입니다. 응? 아, 언론 플레이를 담당하는 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감금하고 영화 작전이나 돈이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사무실에 모여서 감금을 시키고 매매를 작업을 시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세력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친구들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세력은 언론조와 매매조와 자금조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대장이 먼저 100억, 200억, 많게는 500억, 1000억의 물량을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고 나서 이 매매조에게 계속 주가를 주고받고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달라붙어야 대장이 물량을 팔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장이 물량을 팔고 나갈 수 있는데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면 물량을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언론조가 여러 언론사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코로나 때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 많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땡땡 바이오 이런 기사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땡땡 바이오가 MOU가 임박 또는 특허 상장 예정 또는 임상 3상 성공 임박 이런 멘트들을 쓰면서 언론에 기사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언론의 기사를 보고 사게 되죠. 그러면 대장이 털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가를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 주가를 들어 올릴 때는
왜 주가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이 매매조들이 물량을 못 털고 나갔기 때문에 이 매매조들의 물량을 털 수 있게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려 줍니다. 자, 그러면 매매조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겠죠. 하지만 대장은 수익을 내고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매매하는 방법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냅니다. 하락장에서도. 그래서 하락장에 매매할 때 보통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계속 빠지지만은 않습니다. 한 10% 정도 하락을 하고 한 7, 8% 정도 오르고 또 한 8, 9% 정도 빠지고 한 5, 6% 정도 오르기 때문에 대장 계좌가 한번 올리고 나서 주가를 올리고 나서 털고 나갈 때 개미들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털고 나갈 때 이후에 매매조가 털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3파동을 보통 그립니다. 3파동을. 그래서 한번 급등해서 전고점 강한 윗꼬리를 달고 강한 하락이 나온 종목은 반드시 한 번은 털고 나간다. 그래서 이런 차트, 이런 종목을 매매조들이 털고 나갈 때 이 자리에서 사서 이 자리에서 팔고 나오는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 30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맞아요. 않습니까? 숫자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30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든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우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의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비중을 들어갈 때 10%, 10% 1차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 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목을 샀는데 종목이 빠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산 투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매수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비중을 10%만 진입을 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2차 매수할 때 비중의 30%. 예를 들어서 10% 정도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종목이 하락을 하면 3배수로 비중을 30%로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4%까지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 빠지고 8, 9% 오르고 보통 하락하는 추세가 하락세가 높고 상승세가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지 상승세가 높고 하락세가 낮다라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 세력들이 주가를 조작을 할 때 우리는 매매조가 털고 나갈 때 이런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내는 전략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다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정보방으로 입장하시게 되면 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호가창 세력 매매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락장 안에서도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챙겨올 수 있겠죠. 호가창을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어떻게 분산이 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체결 강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행동 패턴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봤죠. 대장이 먼저 털고 나가고 그 다음에 매매조들이 털고 나가는 그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도 이런 반등 안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 그리고 30 기법이 가장 잘 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기법과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지금 드리기에는 시간이 짧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마무리 멘트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시장에는 100%의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답은 있습니다. 그 명답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성공 투자를 위한 그 어드바이스가 되어 드릴 테니까 믿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장의 대응도 이상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